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문정 새누리당 의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교과서 전쟁, 저희가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이 이념 논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좀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또 이 강도원 의원의 발언도 있고 좀 정치권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고 공천 룰 둘러싼 이 여당 야당 내에 논란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 국민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는데요. 두 분 중진 의원들이시니까 지금 전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먼저 듣겠습니다. 예, 홍 의원. 예.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것이 약간 좀 시끄럽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지나치지 않은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네. 내년 총선이 있어서 특히 야당에서 더욱더 좀 소동을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네. 또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뜻을 잘 살펴보면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거기에 됩니다. 답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훈 의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교과서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생각하거든요. 이 교과서 내용이 원래는 검정제 강화로 가는 걸로 정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네. 느닷없이 이게 극도로 그냥 방향을 확 틀더니 지금 전쟁 상태로 왔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또 미국으로 가셨어요. 네. 이 내용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엊그저께 출국하시기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다고 할 때 기대를 했었어요. 저기서 방향 전환을 하라. 국정화 중지하고 국민 여론을 잘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말씀하시고 그냥 떠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입장 표명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제부터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에 국민의 뜻에 길이 있다 이러셨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대체로 좀 팽팽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14일 여론조사에도 보면 국정화 찬성 의견이 47.6%, 반대 의견이 44.7%, 오차 범위 내입니다. 며칠 전에 조사는 반대가 약간 높게 나왔는데 역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80% 넘는 사람들이 국정화 지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에서는 75% 가까운 사람들이 국정화 반대. 이렇게 해서 당 지지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선택적 친화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당 쪽 먼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이 반대는 분명한데 어떻게 반대하겠다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네. 국정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네. 지금 교육부 차관이 자기 교수로 있을 당시에 논문에다가 국정화는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딱 기술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교육부 차관으로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국정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히틀러가 국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국정을 했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신 때 국정을 했습니다. 검정하다가 유신 끝나고 난 뒤에 검정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퇴행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퇴행이고 예. 정확히 말하면 독재로 회귀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사정인데 그걸 누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식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 일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교과서 국정화하면 나쁠 건 뭐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들여다보면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권이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뭔가 잘못됐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여당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찬성하고 반대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차관 말씀을 잘 하셨는데도 저도 박사학위 받았습니다마는 예.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서생이에요. 학생일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 나와서 현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현실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서생 때 쓴 걸 가지고 학자적인 양심을 썼겠습니다마는 학자로서 자기가 책에서 배운 거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이거 분명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분하고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무슨 OECD 국가에서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저기 나라가 있느냐? OECD 국가에 우리처럼 이렇게 남북관이 갈라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OECD 국가 간에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북의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역사 교과서 자체가 우리 존립하고도 관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여야가 좀 문제가 생기고 여야가 좀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저께 황우여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필진을 대폭 늘리고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전담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든다. 뭐가 잘못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네. 대부분의 대학에서 네.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집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 전원이 다 거부했습니다. 네. 역사 전공하시는 분. 네. 고려대학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각 대학에서 지금 연이어 계속해서 집필 거부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 이런 역사과 현상을 어떻게 교수들도, 설명하겠습니까? 경희도 따라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동참하고 이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국정화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비상식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붙이는데 그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홍 의원께서 존경하는 홍 의원입니다만은 논리를 갖다 붙이기를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화를 해야 한다. 남북 대치하고 국정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이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까? 북한 국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김정은이 독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독재해야 합니까? 이 논리가 안 되는 논리를 세우려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식 있는 여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기만 할 뿐이에요. 제일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 문제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이 상황. 참으로 안타까워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아니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잘못됐습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태가 오는 겁니다. 예.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 여당을 해보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하게 그지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이 분단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왜 이런 분단된 현실이 만들어졌고 왜 어째서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역사책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야당의 의원들이 이거 지금 장관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죠. 장관이 결정하는 일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거 뭐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가 뭐 있냐. 지금 국정화 교과서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태를 추이를 보고 네. 교과서 나온 거 보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방법으로 교과서를 만든다고 그러겠는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는 예,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하는 야당 의원들 많이 계시다는 거 아시죠? 그런 의원은 야당의 정통성을 버린 의원일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건 야당의 정통적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의 논란에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사회적으로 지금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튀어나오는데요. 이를테면 뭐 한 고등학교 교사가 뭐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같다라든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찍 죽였어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맞아요. 고등학교 수업에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수업. 그런가 하면 또 여당이 내건 플래카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플래카드는 내 그렇습니까? 이런 걸 내거니까 당장
야당에서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국법부로 고발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 또 이렇게 또 반격. 이게 말이죠.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데 주요한 임무가 있는데 앞장서서 지금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요. 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처지가 말씀하신 대로 다퉈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로 가야 또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네. 서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생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먼저 문제를 질렀습니다. 또한 각 언론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는 검증호 체제로 가도록 돼 있던 걸 갑자기 국정으로 방향을 터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대통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네. 왜 이러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홍 의원 같은 분이 가서 대통령께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예, 아무도 이게 우리 못하-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국정 아젠다가 있죠. 우리가 뭐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뭐 창조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국정 아젠다 중에 이미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국정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지금 국론 분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가리켜서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때 그때 생길 엄청난 그 국론의 분열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열을 우리가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주는 것, 네. 우리 다음 세대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것이 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론이 한 대로 가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역사를 바로 조명하는 일이죠. 제가 이 문제만 계속 다룰 수가 없어서 이제 해법에 대해서 두 분께 그 말씀을 듣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이 원내의 병행, 투쟁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뭐 오늘까지 이제 이거 1인 시위를 했죠. 뭐 내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천정배 의원하고 또 연석회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 연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이제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계속 먼저 말씀하실까 하시죠. 말씀드릴게요. 예. 이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이건 물러서서는 안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아까 얘기한 정의당과 또 전정배 의원 범야당이 네. 범야권이 함께 이 문제는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야권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양식 있는 전 국민이 함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로서는 참 좋은 호재입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당리당략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이 국론이 이렇게 불멸을 되는 이 상황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짓는 방법은 결자 해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풀 사람도 대통령입니다.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 NIT나 지금 BBC 방송 전 세계 방송에서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혹시 기자들이 그 묻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애국 기자들이.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창피당하지 말고 이 국격의 문제예요.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국정화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하나로 갑시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국격의 문제가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BBC 방송이나 아니 잠깐만요. 저한테 뉴욕타임즈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국격의 문제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독재를 국민의 회귀하고 보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뭐- 공격당하고 있다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를 회귀하는 길이죠? 아니 NITC 보시라고 영어 잘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안 보셨나? 왜 이러세요? 예. 그거는 뭐 국격을 훼손한 일이고 뭐 부끄러운 일이고 야당이 이게 지나치게 아까 무슨 뭐 이승만을 정교조 무슨 선장이라고 얘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나 똑같은 그런 사고 방식들을 자꾸 이렇게 주입해서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요.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해법을 지금 얘기하고 예. 해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생 법안들 많이 있잖아요. 노동개혁 법안도 있고, 뭐 관광 관련 법안도 있고, 뭐 예산안 관계도 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외투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 문제는 좋습니다. 얘기를 하자. 그러면 토론의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죠. 그리고 이게 무슨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는 야당이 좋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게 야당이 좋은 일인지. 예. 그래서 시간 민생 법안, 노동 법안, 우리가 안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안 싸우도록 하는 방법은 예. 대통령이 부숴야 돼요. 아니 이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중에 하나고 이거는 장관이 정하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사실은 법안으로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뭐 한두 번의 토론으로 무슨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장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죠. 그 강동원 의원 발언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저희 기자 리포트를 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난데없는 대선 개표 조작 발언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동원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는 물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선 불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새정치연합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 개인 의견이라고 논평을 냈죠. 그것으로 답이 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불똥이 튀어 야당의 국정화 저지 총력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강 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임을 언급하며 종북카드를 꺼내들 조짐을 보이자 후폭풍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단 당 차원의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기자 리포트 보셨는데요. 예, 이번에도 서른 의원께서 먼저 좀 발언해 주시죠. 조금 전 마무리에 당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 분위기 어떤지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예. 그 안 해야 될 말을 하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전 개인 의견이라고 당에서 정리를 했는데 예.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표도 이게 이제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한다는 식으로 이건 당원 개인적인 당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소속 당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당혹스럽긴 하겠죠. 이게 참 앞으로 이 후폭풍을 어떻게 견뎌낼까 그러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당 대표가 인정을 하시고 이 문에 관해서는 지금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정말 대통령 선거 전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큰 기본적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고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면책 특권하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왜 면책 특권이라는 데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비겁한 발언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시냐 이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분 발언하실 때. 정치 분야 대정부실 때. 예. 저희가 시험 봐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 봐서 떨어지면 내가 시험을 잘못 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 그날 기운이 어땠다 핑계를 대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 야당이 언제까지 야당하려고 저러냐.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말한 것처럼 윤리에 정말 회부해야 되고 야당으로서 다음에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제명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또 질문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냥 미안합니다. 넘어갈까요? 예, 미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지금 뭐 하여튼 이 새누리당에서는 입장이 뭐냐, 네. 문재인 대표와 당의 공식 입장이 뭐냐,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할 것 같은데, 예,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쨌든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했습니다. 예, 이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혜선 의원 총선 불출마가 뭐 여러 사안이 막 발생하니까 뭐 벌써 과거의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정치권에 던지는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그 불출마의 변에 나온 대로 막 그런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게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관측들까지 있는데, 우선 홍문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김혜선 의원을 개인적으로 참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국정을 논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뭐 어떤 것이 바른 국회상인가 뭐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이분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일일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 국회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고, 이분이 이제 검사도 하시고 국정원 차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본인이 국회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더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 느낌에.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새누리당에게 주어진 국민들의 그 특권 같은 자리다. 그 지역이. 서초가. 예. 그래서 더 이런 새누리당도 그렇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나보다 더 그런 분을 내가 추천하는 것도 네. 잘한 일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우리 여성 의원 한 분이 거기를 이제 우선 추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여성이 됐든 아니면 청년이 됐든 예. 소수자가 됐든 이렇게 이제 본인이 불출마하는 자리에 네.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 댓글들을 보면 새정년 정신 차려라. 우선 여기는 이렇게 막 그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이제 대호각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야당은 뭘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도 나오시고 그래서 아이고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서른 의원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김혜선 의원이 우리 저 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당 의원 중에서 참 대화가 될 수 있는 점잖은 분이시다. 네. 그리고 그분 이력을 보면 검사와 국정원 근무를 하셨어요. 예. 그런 분 치고는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젠틀하다 그럴까요? 그런 분이신데, 이번에 그 은퇴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좋은 분이신데 이런 생각했는데, 여당 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친박계에서 뭐 걸러내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본인 자신이 스스로 사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정치 현장에 안 맞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 그 김혜선 의원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야당에 무슨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또 다르게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리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20대 국회 출마 안 할 분들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이 새정년 정신 차리라 그런 댓글. 예, 그런 댓글을 저희 뭐 읽었습니다. 정신은 차리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20% 컷오프도 당론으로 결정해 놨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물갈이를 통해서 선거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이미 여러 차례 보인 바가 있거든요. 새누리 쪽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혜선 의원의 불출마부터 나와서 이게 5번째 불출마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조금 그 점에서는 양당 모두 좀 생각하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